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직접은 아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수아들한테 조용히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요. 이번 회차 박태호가 자기 친아들 박민준한테 한 짓이 바로 그거예요. 물류창고에서 총구가 겨눠진 건 악당 한 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30년 묵은 혈연과 배신이 한꺼번에 터진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회차 엔딩에서 터진 폭탄은 저 물류창고 총격전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예요. 30년 전 살인의 진짜 주범이 박태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오정란이 직접 입을 열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두 여자의 진짜 정체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저는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꽤 길고 복잡하지만 다 이해하고 나면 진짜 짜릿하거든요. 끝까지 같이 가봐요. 이번 회차 오프닝은 정말이지 1초도 쉴 틈이 없어요. 밧줄을 풀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백진주, 그녀를 사냥감처럼 쫓는 박태호의 수아들, 그리고 망치를 든 채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최유나. 이 세 사람이 좁은 물류창고 안에서 뒤엉키는 장면은 보는 내내 숨이 막혔어요. 그 상황에서 창고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박민준이 들이닥치는데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해요. 박민준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단순히 진주를 좋아하니까? 아니요. 이 남자, 이미 아버지 박태호의 본질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내 아버지이긴 하니까라는 감정이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차에서 그 마지막 감정이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이 나와요. 박태호가 수아들한테 지시하는 뉘앙스가 그냥 적을 처리하라가 아니라 저 녀석 민준도 함께 처리하라는 거였거든요. 자기 친아들을요. 그것도 냉혈한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마치 회사 업무 처리하듯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박태호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한테 가족이란 건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쓸 때 쓰고 버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나와요. 이 상황을 바꿔버린 건 영웅적인 박민준도 노련한 김단희도 아니었어요. 바로 최유나였거든요. 최유나라는 인물, 정말 이 드라마에서 제일 입체적인 캐릭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현혹되고 욕심에 눈이 멀었고 잘못된 사람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회차에서 최유나가 망치를 들고 박태호 수아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터진 거예요. 최유나는 직감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박태호 편에 서 있어도 진주가 처리되고 나면 나도 결국 토사구팽 당한다는 걸. 충성심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라 생존 본능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그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택이라는 게 이 캐릭터의 묘미예요. 창고 바깥에서는 김단희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미 차량들이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혼돈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박민준이 진주를 찾아 절규하는 장면을 박현준이 목격하게 돼요. 이 순간 박현준의 눈빛이 완전히 뒤집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시퀀스사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잠깐 기억해두세요. 박민준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김단희가 오열하는 그 병원 복도 장면은 잠깐이지만 되게 무거웠어요. 단순히 남자 주인공이 다쳤다는 슬픔이 아니라 김단희 본인이 오랜 세월 품어온 복수심과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이 다쳤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대단한 게 관객이 한 인물한테 감정이입할 틈을 주지 않아요. 병원에서의 감정적인 장면이 끝나기 무섭게 카메라는 바로 회장실로 넘어가거든요. 그 회장실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이번 회차 최고의 장면이에요. 아들 박현준에게 절연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오정란이 박태호를 찾아와서 폭탄을 터뜨리거든요. 오정란이라는 캐릭터, 이때까지 그냥 악역 조력자, 박태호의 공범으로만 인식됐잖아요. 30년 전 박태호 전처를 죽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 진실이 완전히 뒤집혀요. 오정란이 폭로하는 내용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조종한 도구였어요. 30년 전 그날 당신이 내게 건네준 게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진짜 살인자는 당신이에요.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가 단순히 반전이라서가 아니에요. 오정란이 미쳐가는 과정에서 진실을 토해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제정신인 오정란이었다면 절대 이 말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잃고 이성의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죄책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폭로가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김단희와 정윤정이 미리 갤러리에 도청 장치를 심어뒀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는 고스란히 녹취가 됐어요. 오정란 본인은 전혀 모른 채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란이 정말로 몰랐던 피해자인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공범인 건지 저는 솔직히 아직도 판단이 안 서거든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류창고에서 도망쳐 나온 최윤아가 택한 선택이 정말 흥미로워요. 도망가거나 숨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김단희를 찾아간 거거든요. 이 행동 자체가 최윤아라는 캐릭터의 영리함을 보여줘요. 생각해보면 최윤아 입장에서 선택지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박태호한테 돌아가면 죽어요. 혼자 도망가면 박태호가 추적할 거예요. 그럼 선택은 하나예요. 적의 적을 찾아가서 거래를 제한하는 것. 최윤아가 김단희한테 들고 간 게 뭔지 아세요? 박태호가 그동안 숨겨왔던 해외 광물 독점 개발권 관련 자료와 정계와 관계를 연결하는 뇌물 리스트예요. 이걸 촬영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치밀한 준비인지 최윤아가 이미 박태호의 몰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보험을 들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물론 김단희가 바로 받아들였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여자가 거래를 제안한 거잖아요. 김단희가 최윤아의 뺨을 갈기는 장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분노는 당연한 거고 그 분노가 진짜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을 테니까요. 근데 결국 증거는 손에 쥐어요. 감정이 아무리 격해도 박태호를 무너뜨리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김단희라는 캐릭터의 강점이에요. 감정과 전략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냉정함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30년을 버텨온 복수의 칼날이 그 냉정함에서 나왔다는 걸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박현준이에요. 이 캐릭터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냥 재벌 2세 악역으로만 보였거든요. 근데 회가 거듭될수록 이 남자 안에 있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번 회차에서 박현준은 이중의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 박태호가 친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 오정란의 진실까지.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두 존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박현준이 백진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는 장면, 정말 극적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그가 내뱉는 말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내 몸에는 살인자들의 피가 흐른다. 아버지를 내 손으로 처단해서라도 내 복수를 도울 테니 그 이후에 내 곁에 남아달라는 거예요. 복수에 협력하겠다는 제안인 동시에 진주한테 버림받지 않겠다는 처절한 매달림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진주의 반응이 무서워요. 겉으로는 그 손을 잡으며 동맹을 수락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달라요. 진주가 마음속으로 세우는 계획은 박현준마저도 박태호와 함께 무너뜨리는 거예요. 함께 복수하자고 손을 잡았지만 진주에게 박현준은 결국 아델 가문 전체를 청산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인 거거든요.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박현준은 진짜 감정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진주는 전략으로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온도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동맹인 거죠. 이걸 모르는 박현준이 어디까지 이용당할지가 앞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마지막 이사회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복선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거든요. 제가 이 장면 설명할 때 흥분할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박태호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김단희를 사장직에서 해임시키고 백진주 클로이를 디자인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 박태호 입장에서는 이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사회 문이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요. 휠체어를 탄 박민준과 함께 김단희와 백진주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거든요. 이 입장 자체가 이미 선전포고예요. 김단희가 이사회 스크린에 틀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최윤아에게 받은 박태호의 정관계 뇌물 리스트, 그리고 오정란이 회장실에서 뱉어낸 전처 살해 공모 자백 녹취록이에요. 김단희가 도청 장치를 심어둔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거죠. 이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혀요. 박태호가 이성을 잃고 김단희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백진주가 가로막으면서 꺼내는 말의 뉘앙스가 정말 소름 돋아요. 7년 전 태미바이오 백준기 대표 사망이 박태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박태호가 소리를 지르면서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완전히 예상 못했던 사람이 폭발해요. 바로 오정란이에요. 오정란이 울부짖듯이 외치는 내용의 충격파가 정말 컸어요. 저 여자가 김명희가 아니다. 우리가 가짜한테 놀아났다.
박태호도 이사회 전체도 심지어 저도 순간 멍해지는 장면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뭘 의미하냐면요. 김단희는 김명희라는 다른 인물의 정체를 빌려 복수를 진행해왔던 거예요.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가면을 쓰고 아델 그룹에 접근했고 박태호는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그 정체가 이사회 한복판에서 오정란의 절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백진주도 자신의 본명으로 박태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드라마가 끊겨요. 30년의 비밀, 두 여자의 진짜 정체, 박태호의 모든 죄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폭로되는 이 엔딩 구조 진짜 잘 짰다 싶었어요. 이번 회차를 제대로 즐기려면 각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이거든요. 박태호를 단순히 탐욕스러운 악당으로 보면 이 드라마의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 회차에서 박태호의 가장 섬뜩한 면이 드러나는 장면은 아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순간이에요. 그 눈빛에 망설임이 없어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박태호는 애초에 가족을 감정적 단위로 인식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철을 죽인 것도 오정란을 이용한 것도 아들을 처리하려 한 것도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기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유지돼 왔다는 게 이 인물의 진짜 공포예요. 이사회 장면에서 박태호가 이성을 잃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복선이에요. 이 남자,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상황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성이 흔들리거든요. 앞으로 이 약점이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될 것 같아요. 김단희가 이번 회차에서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 흥미로워요. 최윤아를 향한 감정적 분노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공존하거든요. 오열하면서도 계산하는 여자. 이게 김단희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회차에서 조금 다른 균열이 보이기도 해요. 민준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 보며 흘리는 눈물이 100% 복수를 위한 도구적 감정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람, 복수 과정에서 진짜 감정이 생겨버린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감정이 복수의 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예요. 이사회에서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김단희의 표정이 서늘한 미소예요. 두렵거나 당황한 게 아니라요. 이건 드디어 올 게 왔다는 표정이에요. 이 순간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백진주가 이번 회차에서 제일 충격적인 건 박현준의 손을 잡는 장면이에요. 그게 얼마나 계산된 행동인지가 느껴지는 게 진주의 눈빛에 온기가 없거든요. 손은 잡았는데 마음은 이미 박현준을 다음 말의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7년을 버텨온 복수심이 그 정도로 진주를 차갑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가 계속 궁금해요. 이사회 마지막 장면에서 박태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분노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끝낼 차례라는 무표정한 확신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이번 회차에서 최윤아에 대한 제 감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이 여자가 한 일들이 결코 옳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순수한 악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이번 회차에서 드러나거든요. 살아남으려고 한 것, 잘못된 편에서 발을 빼려 한 것, 그게 결국 진영을 바꾸는 배신으로 나타났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의문이에요. 박태호라는 존재 옆에서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에, 나중에는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최윤아가 다음 회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복수극의 엑스트라로 끝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의 트리거가 될지 진짜 궁금해요. 오정란의 진실 박태호의 냉혹함이 한꺼번에 덮친 박현준. 이 회차에서 이 남자의 정체성이 완전히 붕괴해요. 자신을 만들어온 두 존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진주한테 무릎 꿇으며 손을 내미는 게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전략이 아니라요. 그래서 더 비극이에요. 순수한 감정을 들고 가는 사람이 그 감정을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구조. 박현준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드라마에서 제일 예측 불가한 인물이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드라마 작가님이 보시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이번 회차의 복선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강하게 느낀 게 있어서 나눠드릴게요. 이번 회차에서 박현준이 진주한테 무릎을 꿇으며 한 말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복수를 도와주겠다는 뉘앙스였잖아요. 그리고 진주가 그 손을 잡았고요. 제 예측은 박현준이 실제로 박태호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쌓였으니까 다음 회차에서는 아델그룹 내부에서 이사회 지분을 움직이거나 박태호한테 불리한 내부 증언을 하는 방식으로요. 근거는 이번 회차에서 박현준이 창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 충격이 박현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 분노의 방향이 박태호를 향해 일직선으로 겨눠질 거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진주와의 동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박현준이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좀 다크한 시나리오예요. 이번 회차에서 오정란이 이미 정신적으로 붕괴 상태거든요. 아들에게 절연당하고 스스로 30년간 짊어온 죄의 진실을 고백했고 이제 박태호한테도 적이 됐어요. 완전히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회 엔딩에서 오정란이 저 여자가 가짜다라고 폭로하는 장면이 복선일 수 있어요. 오정란은 김단희의 정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거든요.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가 이 순간에 폭로한 거라면 그게 박태호를 도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의도된 혼란을 유발하려고 한 건지가 모호해요. 제 예측은 오정란이 다음 회차에서 완전히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해서라도 박태호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 후반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증언자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캐릭터예요. 이번 회차를 기점으로 드라마의 세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됐어요. 이전까지는 박태호 진영 vs 김단희 백진주 연합이라는 이분법이 나름 유지됐는데 이번 회차에서 그 선이 다 흐려졌거든요. 최윤아가 진영을 바꿨고 박현준이 아버지와 결별했고 오정란이 통제 불가 상태가 됐고 박민주는 수술실에서 살아나왔어요. 이 5가지 변화가 한 회차에 다 일어난 거예요. 박태호 입장에서는 사방이 무너진 거예요. 법적 증거, 내부 배신, 혈육의 반란, 과거의 공모자까지 전부 적이 됐으니까요. 근데 복수를 준비한 쪽도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진짜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이제 박태호가 반격을 준비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가 노출된 거니까요. 이게 다음 회차의 핵심 긴장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체가 드러난 게 복수팀에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어차피 대결은 할 거였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타이밍이 너무 일렀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증거는 이미 공개됐고 이제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백진주라는 인물 그 자체예요. 박태호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7년을 칼날처럼 갈아온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진주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상처를 계속 감싸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고통에서 생겨나는 아름다움. 이 드라마가 복수극이면서